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이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얘기는 이 썸네일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알트코인이 아닌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이유가 정확히 도대체 뭐냐. 다들 뭐 알트를 모아서 비트를 나중에 사야 된다, 내지는 뭐 알트를 현금화해서 결국은 비트를 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경우를 제가 거의 보질 못했어요.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왜 그래야 되는지를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 실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계좌의 비율이 비트코인이 가장 높으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10%는 일단 안 될 거예요. 뭐 아마 그럴 겁니다. 스스로가 납득이 돼야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실행은 여러분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인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일수록 얼마나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알트코인이 대단하고 기술적으로 대단하고 뭐 지난 1, 2년간의 상승률이 얼마나 높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한번 볼게요. 2014년부터 21년까지의 코인 시가총액을 순위로 나타낸 건데 10위까지만 보시다시피 14년부터 21년 작년까지, 그리고 당연히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비트코인은 당연히 1위의 그 자리에서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계속 설명드릴 테지만 영원히 저 자리에서 움직일 일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곧 블록체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일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통 깊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고인물들일수록 결국 비트코인으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자, 2위를 볼게요. XRP와 이더리움이 번갈아 가면서 2위를 이제 경쟁을 했고, 그 이외의 코인들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분들은 이름도 처음 들어본 코인들도 있을 거예요. 이 빨간색 탭은 뭐냐면 이 빨간색 그 표시를 한 연도를 기점으로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탑10에 오르지 못한 코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대시코인이 5위였는데 5위면은 뭐 이게 엄청난 거죠. 근데 이 때를 마지막으로 단 한 번도 들지 못했어요. 이해가시죠? 아이오타, 업비트에도 있죠. 2017년도에 8위에서 그 이후로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빨간색의 의미를. 예를 들어서 이때 뭐라 그랬냐면 18년도에 이오스는 무조건 거의 이더리움을 이길 것이라고 부는 분위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투자자들과 그 투자의 규모가 역대 최고였고, 기술력 자체가 일단 넘사벽으로 빨랐기 때문에 이오스는 수수료 없고 이게 성공하지 못할 어떤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20년 12를 기점으로 21년 그리고 지금 22년 이오스 보이지도 않죠. 시가총액 몇십위에 있죠. 그리고 가격은 말도 안 되게 이때보다 낮죠. 이런 하나하나의 코인들이 대부분 기술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트코인 이후의 모든 코인은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그런 코인은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 사라집니다. 이게 탑10이라서 이 정도지 나머지는 어떻겠어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하여튼 다 그런 식이에요. 비트코인 캐시도 17년도에는 정말로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을 넘어설 거다 결국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지금은 이게 정말 조크로 들리겠지만 많았어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캐시는 어떤 상태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22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코인이 엄청나게 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다, 그리고 정말 거의 이더리움급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시죠? 3년 뒤에 눈에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의 가치라는 거는 비트코인이 뭐 느리고 뭐 기술력 이런 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2009년부터, 그러니까 여기는 14년부터 나와 있지만 2009년 10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 엄청난 히스토리가 뭐 정말 말하려면 끝이 없어요. 정말 그 엄청난 말 그대로 그 히스토리가 비트코인이에요. 자,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이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얘기죠. 비트코인이 다른 코인들과 다른 게 뭐죠? 뭐 예를 들어서 XRP는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만들었고 회사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소송 같은 것도 그래서 벌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탈릭이라는 정말 엄청난 사람이 만든 거지만 그 비탈릭이라는 한 명의 개인이 어쨌든 수장으로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뭐 모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사람이 창조를 했고 그 사람은 사라졌죠. 아마도 돌아가신 걸로 다들 사실 이미 암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무슨 음모론 뭐 나중에 뭐 갑자기 100만 개를 나와가지고 뭐 팔면 어떡하냐라든가 뭐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가 맞으면 어떡하냐라든가 뭐 이런 거는 이 코리니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이미 뭐 한 4, 5년 전부터 이미 다 의미가 없는 음모론들이고 그 사토시라는 그 엄청난 그 분은 돌아가신 걸로 이미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돌아가신 분 중에 어떤 분인지도 뭐 어느 정도는 사실 다들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뭐 어쨌든 익명의 어떤 사람이 창조를 했고 그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거. 근데 그것이 10년간 굳건히 암호화폐계의 그 중심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바로 이 의미가 디센트럴라이즈입니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비트코인이 겪은 그 어떤 시련들은 뭐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XRP가 SEC랑 뭐 증권이냐 아니냐 소송 그거 하나로 2년째 뭐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죠. 근데 비트코인 초반에 어땠겠어요? 비트코인은 그냥 오피셜하게 사기, 투기, 도박으로 아예 분류가 된 적이 있었고 다크웹에서 실제로 그리고 불법 구매용으로 사용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FBI에서는 비트코인을 이러한 이유로 압수합니다. 이건 뭐 거의 이때 분위기는 어땠겠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초기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아 끝났다. 아니 뭐 나라에서 사기로 분류를 하고 투기로 뭐 그리고 FBI에서 아예 그냥 뭐 압수를 하고 다크웹에서 뭐 포르노나 스너프 필름 뭐 무기 이런 거를 구매하는데 이용을 한다? 그러면 이건 뭐 끝났다고 봤겠죠. 하지만 2022년 현재 비트코인은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러 곳의 거래소가 여러 번에 걸쳐 해킹됩니다. 초반에 마운트곡스에서의 엄청난 물량의 해킹이 있었는데 그건 또 초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안 된다. 이게 뭐 되겠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뭐 우리나라 예로 들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TV 토론에서 뭐 비트코인이라는 게 뭐 이게 사기냐 아니냐 이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2017년 전에 전혀 메이저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뭐 마운트곡스 같은 뭐 엄청난 물량의 비트코인이 해킹이 됐다. 그러면 그때 인식은 이거는 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다들 했겠죠.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현재 비트코인은 미국에선 코인베이스, 뭐 중국 혹은 글로벌에선 바이낸스, 우리나라에선 업비트 그 거래소들 뭐 엄청 잘 나가고 있죠. 해킹이 된다 하더라도 그 해킹한 물량을 쓸 수 없다라는 게 밝혀졌죠. 비트코인이라는 건 2010년도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어. 더 발전된 걸 만들 수가 있어.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많은 업체들이 덤볐다. 하지만 뭐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블록 사이즈 워, 뭐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 같은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더리움에게는 그게 하나지만 비트코인에게는 그게 수십 개였습니다. 근데 다 그냥 보이지도 않죠. 이제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건과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폭락을 했겠죠. 그 폭락 때마다 세계 주요 뉴스와 주요 방송사 그리고 거물급 투자자, 주요 은행들은 비트코인은 끝났다, 비트코인은 죽었다고 수백 번 선언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2022년 세계 주요 방송국과 세계 주요 기관들, 세계 주요 거물급 투자자와 CEO와 주요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사려고, 비트코인을 취급하려고, 비트코인 상품을 만들려고 안달이 나 있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가격적으로 10번에 가까운 횟수로 50% 이상의 하락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80%가 넘는 하락도 여러 번 있었어요. 2012년부터 본다면 50% 정도의 하락이 대략 4-5번, 그리고 여기 아마 21년 초까지니까 한 번 더 추가돼야 되겠죠. 그리고 80%가 넘는 하락이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일을 겪고 2022년 비트코인은 4만 달러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비트코인의 가치라는 건 이 앞으로의 세상에서, 그리고 디지털 월드에서, 그리고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에서의 이 비트코인의 가치라는 건 영원하겠구나. 그리고 그 중심 1위 제일 위의 자리에서 절대 내려오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 얘기를 지금 다 듣고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지 않는다면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트코인 수익률이 더 높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 2년, 작년부터 뭐 지금까지 이렇게 본다면 더 높아요. 그건 맞는데 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라고 하냐.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부분의 뭐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부터 코인계의 뭐 유명한 뭐 투자자들까지 대부분 가치 투자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가 어떤 기술적 분석으로 계속 트레이딩을 계속 하는 사람들보다 그 위에 있다라는 건 그냥 팩트예요. 그렇다고 존버하고 있는 여러분이 가치 투자자라는 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가치 투자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가치 투자자가 아니에요. 가치 투자자는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도 전혀 실망을 하지 않는 게 가치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을 초창기에 사면서 그 아마존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마존이 더 떨어지면 더 사는 사람이 그게 가치 투자자죠. 뭐 테슬라가 요즘 대장주라서 재미가 제일 좋아서 사는 게 가치 투자자가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에 테슬라도 약간 좀 긴가민가 할 때 뭐 안 좋은 얘기도 들리고 이럴 때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것을 믿고 그때 투자를 하신 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신 분들이 가치 투자자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려면 진심으로 내가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제가 여태 말씀드린 걸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 세상에서, 어떤 디지털 세계에서 비트코인이라는 건 정말 그 중심과 가장 위에서 영원 불멸하는 어떤 존재겠구나. 이것의 가치는 의심을 할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그 지난 히스토리를 보면 이거는 그 가치가 정말 엄청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그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얘기는 아주 쉬워요. 그냥 비트코인 사시면 돼요. 비트코인을 사시면 여러분은 그 가치를 믿고 사시는 거기 때문에 가치 투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금 갖고 계시는 업비트의 그 알트들이 거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치를 느껴가지고 가지고 있는 알트는 몇 개 없잖아요. 뭐 거의 없거나 뭐 한두 개 있거나 뭐 이 정도겠죠. 하지만 한두 개 있다고 하는 것도 뭐 저기 한 앞으로 불장이 와가지고 뭐 한 50%? 어떤 분들은 한 100% 오면 팔 거잖아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치 투자를 하기가 뭐 좀 굉장히 거의 어렵습니다. 굉장히 거의 불가능해요. 알트코인은. 근데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은 비트코인을 같이 투자하시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도 여기서 샀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더 삽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게 돼요. 다른 코인 공부할 거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할 거 별로 없어요, 사실. 공부하면 오히려 이 새끼들 사기꾼이네? 알고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공부를 하게 될수록 비트코인은 그 가치를 더 믿게 됩니다. 이때 산 사람이 이때 더 샀건 안 샀건 이때 어떻게 됐어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이때 산 사람은 여기서도 안 팔았을 겁니다. 최소한 다는 안 팔았을 거예요. 비트코인은 이 기간을 충분히 존버,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존버,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다음 반감기 25년까지도 홀딩을 하실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투자라는 거의 가장 최고봉은 가치 투자자입니다. 근데 그냥 존버가 가치 투자가 아니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진정으로 내가 진심으로 이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할 수 있어야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제 설명을 듣고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면 더 공부를 해보세요. 공부를 할수록 그 가치를 진심으로 믿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다 알겠는데 알트코인으로 일단 벌어서 사겠다. 근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보면 이때도 알트코인으로 벌어서 안 사요. 그냥 현금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알트들은 워낙 빨리 빠지잖아요. 아시다시피. 안타깝지만 벌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알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알트를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트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 그분들은 일단 사세요. 일단 조금은 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조금 한번 사보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